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도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주적인 생활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자주라는 것이 스스로 자자에 주인 주자를 써서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사실과 같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소중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요, 자주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그 중에 어떤 모습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자주라는 것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요, 자주의 모습으로는 첫 번째로 부족한 자주, 두 번째 진정한 자주,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친 자주,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주부터 볼까요? 대부분의 일을 시켜야 마지못해 하는 사람,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자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는 혼자서 하는 일이 조금 많이 겁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조금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친구들은 자주 정신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진정한 자주라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의존하지도 않고 내 의견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정한 자주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누가 시키기 전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모습으로 보자면 선생님이 온라인 학습을 올렸을 때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착착착 알아서 과제를 잘 제출해주는 친구들, 굉장히 진정한 자주적인 친구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주가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요. 지나친 자주도 있네요. 지나친 자주라는 거는요,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혼자서 열심히 하고 의존하지 않아요. 그치만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네. 진정한 자주를 실천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주의 세 가지 모습, 이 세 가지 모습, 부족한 자주, 진정한 자주란 무엇인가, 또 지나친 자주, 이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자주를 실천하기 위해 바른 판단을 내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러 예화도 살펴보고 글을 읽으면서 자주적인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도덕교과서 16쪽 그리고 17쪽을 펴주세요. 오늘 공부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어달리기라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겁니다. 둘째, 등장인물들의 주장을 살펴보고요. 입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바른 행동과 근거를 말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관련 예화나 그리고 선생님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달리기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로 오늘 수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어달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금방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눈으로 책을 보고 읽으면서 선생님 목소리에 맞춰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달리기. 싫어, 안 할 거야. 팽 돌아서서 가버리는 현수를 보며 달리기 연습을 하자고 했던 덕이와 지혜는 머쓱해졌습니다. 덕이와 지혜는 얼른 현수를 쫓아갔습니다. 현수야, 조금 더 연습하면 우리 모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연습하면 뭐하니? 난 자신 없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른 친구들이 비웃고 무시하잖아.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나아. 현수는 지난 체육 시간에 자신이 넘어진 것을 보며 웃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덕이가 현수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같이 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께서도 처음보다 실력이 향상된 모둠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셨잖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렇지. 난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 실수해서 다시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 난 못할 것 같아. 덕이와 지혜가 얼른 현수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사실 나도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달리기 말고도 잘하는 다른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그래,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학생이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을 거야. 그때 뒤늦게 연습하러 온 영훈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그래? 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내 실력 정도는 되어야 자신감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라고. 뭐라고? 정말 그럴까? 덕이와 지혜 그리고 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을 읽어보았고요. 이 이어달리기라는 글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현수랑 지혜랑 그리고 영훈이, 덕이 이런 친구들이 이어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습을 하자고 하니까 현수가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난 어차피 못하니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지혜랑 덕이가 아니야, 하는 과정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약간 조금 얄미운 친구가 한 명 나왔는데 이름이, 네, 여기 영훈이는 하기 싫으면 그만해 라고 하면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물음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수는 여기 선생님이 미리 써놨는데요.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는 친구네요. 선생님은 현수에게 정말 100%, 거의 200% 공감을 합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팝스 여러분 해봤죠? 5학년 때 해봤을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 50m를 하면 보통 친구들이 한 늦게 뛰어도 15초에서 한 17초, 18초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혼자 20초대를 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쪽지가 또 왔네요. 굉장히 달리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현수가 어떻게 그렇게 왜 자신감이 없는지는 알겠거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다가 앞에서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실수를 했을 때 친구들이 막 비웃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현수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여러분 다 공감할 수 있죠. 그리고 덕이와 지혜의 생각과 말에 담긴 뜻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덕이랑 지혜는 어떤 말을 했을까? 굉장히 희망찬 말들을 해줬죠. 일단 덕이 같은 경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같이 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혜는요. 지혜는 이 색으로 해볼게요. 지혜도 선생님께서도 향상된 거에 점수 주셨다고 했잖아. 포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에 반해 현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싫어. 안 할 거야. 난 자신 없어. 하지 않는 게 나아.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현수 노란색으로 된 부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영훈이가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혜랑 덕이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네요. 덕이와 지혜의 생각과 말에 담긴 뜻은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주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각 인물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덕이와 지혜는요, 결과가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현수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요. 나 누가
비웃으면 어떡해, 나 못하면 친구들이 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훈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방진 영훈이 굉장히 자신감 뿜뿜이죠. 이 영훈이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잘해야 돼. 잘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영훈이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혹시 똑같이 생각하는 친구도 있으려나요?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봐요. 더 잘하면 자신감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도 마음가짐이 좋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걸까? 현수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계속 사람들을 의심하고 의식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어차피 못할 거면은 아예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달리기를 결국에는 잘할 수가 없게 되겠죠, 현수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덕이와 지혜의 말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유명한 운동선수도 학생이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을 해준 걸로 봤을 때 자주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자주적인 것은. 그리고 현수가 자주적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놀리면 어때? 넘어져도 내가 넘어진 거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한 번 해서 안 됐지. 그러면은 10번 해서 하면 될 거야. 이런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현수예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넘어진 경험도 있고 친구들한테 비웃음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착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연습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거는 한번 답을 여러분 과제로 제출할 수 있게 선생님이 문항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 상황과 그에 따른 인물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주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했겠지만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일단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생활 태도, 뭐든지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노력과 열정, 또 도덕적인 마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덕적인 마음.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나쁜 짓을 되게 열심히 해. 이런 거 안 되겠지? 굉장히 좋은 일들, 나에게 득이 되는 것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자신의 꿈이나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은요, 내 모습에서 자주적이지 않은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원인과 해결 방안도 찾아서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표 있죠?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 표를요, 여러분의 배운 공책에다가 요거를 일단 그려놓고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자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지나친 자주, 내가 좀 너무 영훈이처럼 막 나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써주시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런 것도 같이 써보길 바래요.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좀 자주적인 모습이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고 미루지 않고 하는 게 부족한 부분은 어딜까 생각해 보면 역시 스스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요리를 할 때 이거 그냥 귀찮고 나 어차피 요리 못하는데 그냥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친 자주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뭐 학생들한테 과제를 낼 때 이 정도는 뭐 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너무 나만 생각하고 좀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한 자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더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획표를 뭐 작성해서 매일 하루에 뭐 30분 이상은 운동을 한다라고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요리 같은 경우에도 못하더라도 뭐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요. 지나친 자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그런 마음을 되돌아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쓴 거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걸 예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모습들을 간략하게 적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더 좋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해결 방법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도 넘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에 어려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영상을 선생님이 슬라이드에 첨부를 해놓을 거예요. 이 영상도 한번 봐보고 여기 나오는 조나선 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의 태도는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제창으로 선생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약속하기 15쪽을 한번 써서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인증을 했어요. 거기에 써있던 것들 중에 하나만 딱 한 가지만 골라서요. 지금으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실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기 15쪽에 썼던 것들이 조금 이거 하기 싫어요. 저는 다른 도전을 해볼래요 하는 친구는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어떤 걸 많이 써놨었냐면요. 뭐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림 연습을 뭐 몇 분 이상 하겠습니다. 또는 매일매일 어떤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썼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대로 해서 수요일까지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서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고 찍어서 선생님께 4월 29일 밤 10시까지 카톡이나 문자로 제출해도 되고요. 만약에 약속하기에 써놨지만 이거 지키는 거 말고 다른 거를 한번 꾸준히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거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약속하기에 나는 매일 줄넘기를 50개 이상 하겠습니다. 이거를 써놓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3일 동안 매일 줄넘기 50개 이상을 했어요. 라고 보내고 이렇게 본인이 줄넘기 하는 사진을 보낸다든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한 친구는 그림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또는 부모님을 도와서 집안일을 할 거예요 라고 했던 친구는 집안일 하고 있는 사진을 부모님이나 뭐 동생이나 언니, 오빠, 형에게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보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도덕 수업을 진행할 때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얼굴이 나오지 않게 인증만 할 수 있게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써도 됩니다 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얼굴이나 하는 행동이 나오게 찍어서 보내줘도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의 3가지 모습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자주를 실천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자주적인 생활을 잘 실천해 왔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잘하려는 마음을 기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상으로 도덕 수업을 마치겠고요. 뒤에는 영상들이 이어지니까 끝까지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선생님이 만드는 모든 영상의 출처들은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교과서의 PDF 파일을 이용하거나 6학년에 나온 그런 전자저작물들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작물들은 함부로 외부에 공개를 하거나 게시하거나 이 자료 좋은데 다른 학교 친구한테 좀 보내줄까 하는 거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거를 잘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다들 오늘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부터 제대로 잘 시작해 보길